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모든 시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설명할 건데 다른 시험들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교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합니다. 복습이 끝났으면 또 복습을 하고 복습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복습을 한 번 한 사람과 6번 정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합격할 것 같나요? 너무 똑똑한 예외적인 케이스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케이스로 가정을 해보면 당연히 여러 번 공부한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메디컬 학과나 서울대 정도 합격을 하려면 사교육 없이 6번 정도 복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1년에 2번 정도 복습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산술적으로는 3년 정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메디컬 학과나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가정에 따르면 3수 정도가 필요하다는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교육을 선택합니다. 3번 시험 봐야 할 것을 2번으로 줄이고 싶어 할 거고, 더 나가서는 현역으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사교육을 찾을 거예요. 사교육은 보통 학원, 개인 과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실력이 있는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는 중학교 때 경시대회를 준비했습니다. 학원을 다녔었는데 학원 강사가 중학생이었던 저보다도 더 못 풀었었습니다. 풀이 과정도 너무 별로였어요. 실력 없는 강사를 만난 게 운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방 쪽은 이런 경우가 서울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방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방학 기간에만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내면서 대치동 학원 강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현역으로 메디컬 학과를 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약대 합격생들을 보면 현역은 3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복습을 미리 하면 된다는 답을 얻었고, 그래서 앞으로 땡겨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복습에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수학의 정석을 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정보를 얻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어떤 교육을 언제 시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난이도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시험이 쉬워지면 누구의 기본기가 더 탄탄한지 보는 시험인 거고, 당연히 여러 번 반복한 N수생이 유리하게 됩니다. 입시에서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사용하잖아요. 수능 시험이 쉬워져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제한된 인원만 합격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는 나도 의대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물리와 화학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대학에 와서도 취업을 위해서 계속 준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수학, 물리, 화학, 영어 1등급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수로 의대를 도전하는 학생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건 국어인데 국어도 쉽게 출제되면
몇 번 시험 보고 운 좋게 1등급이 나오면 됩니다. 이러면 모든 과목이 1등급이 나오고 메디컬 학과나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전을 시작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저는 약대를 준비할 때 처음부터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거예요. 피트 시험으로 약대를 들어왔는데 피트에는 화학, 유기화학, 물리, 생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토익으로 대신했고요. 수학을 잘했던 사람은 피트도 당연히 합격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을 보면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도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의대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수능 문제 탓이 아니고 지금 사회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만 되면 상류층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간혹 유튜브를 보면 의사 벌이도 어렵다고 하는 유튜버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른 직업의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쟁이 더 심해지고 해야 하는 공부량은 더 많아집니다. 시험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결국 사교육비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더 심한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대학들이 수능으로는 변별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학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겠다고 할 건데 여기에는 수능 이외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논술, 면접, 자기소개서 정도 있을 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스펙을 만들어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더 생길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흔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엄청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도 그 소수의 자리를 여러분 중 누군가는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하다는 이유로 대학 입시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대학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을 적지는 못하지만 유치원 때부터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자녀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자기소개서랑 평범한 자기소개서랑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학생이 뽑힐까요? 논술이나 면접도 평가자와 응시자만 알 수 있는 특별한 키워드를 몇 개 넣어서 작성한다면 이런 입시 비리는 절대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모든 점수를 공정하게 채점하고 대학은 그냥 그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수능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에서도 똑같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